문제를 잘못 해석해서 나의 답변이 30도 정도 빗나간다면 저는 답변을 말하지 못하게 되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면접을 구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면접 구상 굉장히 어렵죠? 즉답형이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문제를 보자마자 생각을 해내야 되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구상형 같은 경우에는 구상실에 들어가면 문제가 있고 구상을 할 수 있는 구상지를 줘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구상지가 굉장히 작아서 당황을 했었어요. 구상지를 따로 주지 않고 그냥 문제를 준 다음에 그 짜투리 남은 한 A4 용지에 그 B4 용지의 이 마지막 거기다가 구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당황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구상을 할 때도 A4 용지로 처음에는 크게 쓰셔도 되지만 점점 가까워질수록 A4 용지 반장 정도로도 구상을 해보시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구상형은 어떻게 구상을 하시냐면 구상형 문제를 읽어나가면서 중요한 키워드에 동그라미를 체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면접은 즉답형도 중요하지만 내가 답변을 하면서도 문제를 수시로 봐야 돼요. 구상형은 계속 그냥 거기서 구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에다가 문제의 키워드에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키워드에 동그라미를 다 치고 어떤 것을 물어보는 것인지 의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를 잘못 해석해서 나의 답변이 30도 정도 빗나간다면 저는 답변을 말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키워드를 먼저 동그라미를 친 다음에 이 문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즉답형도 똑같이 중요해요. 문제를 읽었을 때 그 문제가 물어보는 것을 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를 읽고 나서 그냥 쓸라라 답변하는 게 아니라 한 2번 정도 얘기를 하고 문제를 잠깐 다시 보는 거예요. 내가 3번을 얘기하기 전에 문제가 질문하고 있는 것을 똑바로 답변을 하고 있는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검정색 펜밖에 들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연습을 할 때도 검정색 펜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역에 따라서 뭐 삼색 펜을 가져갈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 선생님도 계셨는데 저희 지역의 공고문에는 검정색 펜만 가져오라고 해서 저는 검정색 펜으로만 연습을 했습니다. 즉답형을 봤을 때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하죠? 라고 선생님들 계시는데 즉답형을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희 지역은 즉답형이 이렇게 문제가 뒤집어져 있었고 이걸 뒤집어서 보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즉답형 첫 번째 문제는 이제 뒤집었다 보고 한번 쭉 읽은 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문제라서 거의 한 10초 만에 즉답형 1번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즉답형이 이렇게 빨리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잠시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 길면 안 되겠죠? 생각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고 즉답형 1번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서론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즉답형 할 때, 난 이러이러한 거 말해야지, 이러이러한 거 말해야지, 이거의 근거는 뭐뭐 해야지, 라고 할 시간이 없어요. 저도 거의 10초 만에 나왔다고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를 읽자마자 키워드, 내가 말할 것, 딴,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놓으시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보면서 생각한 건 키워드고 그 키워드에 대해서 길게 문장이 나오는 것은 즉석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그 정도까지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배경 지식도 굉장히 많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차까지 계속 읽기 자료 계속 읽으시고 계속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면접 책들이 있어요. 이러한 면접 책들을 학교 선생님한테 받았어요.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주문을 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러한 책을 정작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이런 책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물론 기출문제를 연습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답변을 했는가라고 읽어보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그 답변이 FM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저한테 책을 주셨던 선생님도 이 답변이 명답변은 아니래요. 그냥 복귀한 내용들이래요. 선생님 참고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책을 볼 때 이 답변이 FM이다라는 생각으로 보지 마시고 이 답변은 참고를 하되 내가 만약에 대답을 한다면 이러이러하게 답변을 하겠다라고 옆에 적으시면서 그걸 별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책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하나도 못하겠어요. 저는 키워드도 생각이 안 나고요. 내용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말 바보인가 봐요. 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도 계세요. 선생님 당연해요.
글씨 쓰는 거 물론 어렵지만 말보다는 쉬울 거예요. 왜냐면 글씨를 쓰고 나서도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말은 저처럼 이렇게 영상을 끊어 찍을 수도 있지만 한번 뱉으면 주워 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어려운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고민을 극복하는 방법은 내 배경 지식 많이 쌓기예요. 어떠한 A라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A라는 문제를 처음 들어본 사람과 A라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사람이 얘기를 한다면 어떤 사람이 말이 더 잘 나올까요? 물론 A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사람이겠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저희 면접에서 예상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양한 자료들을 보아야 하는 거고요. 특히 놀이 중심이기 때문에 놀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립해 놓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자체 출제 지역에서는 시책 꼭 놓치지 마세요. 그렇게 관련 자료에 대해서 나의 배경 지식들을 쌓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을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아는 게 많아질수록 말할 게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2, 3순제 저 사준데 아무 대답을 못 하겠어요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들 때는 배경 지식을 좀 더 쌓고 그 배경 지식을 읽고 뭐 쓰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을 해보는 거, 말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연습할 때 8주차, 9주차에는 뭐 이제 다들 말이 잘 나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 2차 시험 때 가서는 저도 연습한 거에 한 10%밖에 못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 가서도 잘 하실 수 있도록 굉장히 연습 많이 하는 거 추천드려요. 이 대답을 못해요 라는 답변에는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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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배경 지식 쌓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답변 드릴게요. 제가 면접에서 암기 하세요 라고 말한 적 있나요? 저는 암기를 굳이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차 때 암기하느라 그렇게 힘들었는데 2차까지 암기를 하면 조금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2차를 관련 내용들을 2번이고 3번이고 그냥 계속 읽었어요. 계속 읽어나가면서 말도 해보고 이런 문장과 단어들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만들었어요. 뭐 1차처럼 어떠한 문장을 고지고대로 외우지 않아도 돼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나의 언어로 말할 수 있다면 그러면 될 거예요. 물론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개정 누리 과정에서 제시된 단어들이라던가 시책에서 물어보는 여러한 사업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암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기는 해요. 근데 다양한 답변에서 어떠한 문장들을 고지고대로 암기를 하는 것보다는 계속 읽어서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말로 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번, 4번 읽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머리에 남게 될 거예요. 그것을 계속 말하다 보면은 그냥 입에 어느 순간 붙어버리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될 테니까 조금만 참고 열심히 읽어나가면서 준비 연습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점을 둔 건 3가지예요. 제가 좀 말이 빨라요. 그래서 적당한 속도, 적당한 목소리로 말하기. 그게 저의 첫 번째 중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빨리 말하는 거는 흥미를 유발하기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면접을 진행할 때는 조금 더 훨씬 천천히 말하는 연습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자체 출제 지역이기 때문에 시책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책을 답변에 녹여내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할 때도 그냥 뭐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뭐 놀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도 답변 한두 개 정도는 꼭 저희 지역과 관련을 해서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뭐 어떤 사업을 했고 어떤 사업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고 뭐 우리 지역에서는 이러한 관심이 있어요 라는 그런 답변들을 녹여내어서 하는 연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은 생각하는 시간 줄이기였어요. 전 생각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최대한 빨리 말하는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빨리 말하려고 하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워드가 생각이 가지 않으시면 섣불리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선생님만의 선생님 스스로 중점을 두는 것을 정하셔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스터디 피드백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게요. 스터디는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면접에서는 어떤 거 피드백을 했냐면 저는 언어적인 요소와 비언어적인 요소 모두 평가를 했어요. 자, 먼저 비언어적인 요소를 말씀드리자면 자세, 속도, 목소리, 발음, 그리고 눈빛,
그리고 고개 끄덕임을 피드백을 했었어요. 선생님들이 영상을 찍어서 본인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간혹 말을 하시면서 고개를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어떠한 띄어쓰기 정도에서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대본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야 할 자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했을 때 제가 고개를 계속 움직였죠. 저는 일부러 지금 움직였지만 자신의 영상을 보기 전에는 이렇게 고개를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읽어야 할 자료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읽어야 할 자료들에 대해서는 논술, 교사론, 안전, 놀이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고정하고 말하는 것이 좀 더 깔끔하게 들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에서부터 내려가 볼게요. 시선, 표정, 발음, 속도, 음성, 자세 모두 피드백을 드렸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시다 보면 문제를 읽고 이러한 게 진짜 저도 모르게 가끔 나와요. 저는 면접 스터디를 하면서 이러한 걸 다 고쳤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생각을 할 때 저는 를 하지 않았어요. 연습을 하고 난 후에는요. 근데 선생님들 지금은 생각하다가 선생님들도 모르게 가 나오실 거예요. 근데 그러한 가 말하는 문장에 맥을 끊을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어도 최대한 없애는 방법으로 저는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어적인 요소에는요, 내용들을 피드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면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즉답형 하면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서 면접 즉답형 한 후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제가 뭐라고 말했죠? 저도 제가 말한 거를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해주는 선생님이 시연을 하는, 그러니까 면접을 하는 선생님의 답변을 다 받아 적어 주셔야 돼요. 다 받아 적어 주셔서 선생님 이러한 질문에 이러한 답변 해주셨는데 어떠한 답변은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어떠한 답변은 질문에서 좀 벗어난 대답 같아요. 이런 내용들의 피드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할 때 뭘 다 적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나한테 내가 답변할 때 소스가 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쭉 말한 것을 적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말보다 손이 늘잖아요. 그때는 키워드만이라도 적어주고 좀 피드백을 최대한 자세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면접을 피드백한 이 자료를 같이 스터디 선생님께 드렸어요. 물론 저도 받았고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필기해 준 것을 제가 다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필기 자체를 받고 거기서 스터디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고칠 수 있는 거, 고쳐야 할 것을 체크를 하고 그거 먼저 고쳐나가는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2차 시험장에 갈 때 저는 피드백 자료를 들고 갔어요. 저의 고질병을 다시 상기시키고 고쳐서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서요. 그리고 저는 피드백을 할 때 선생님 이거 좋았어요. 이거 더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잘하시네요. 이것보다는 저를 자세히 피드백해주는 선생님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 이러한 내용들은 저한테는 이러이러하게 이해가 됐는데 혹시 선생님 이러한 의미가 맞는가요? 이렇게 의미를 물어보면서 얘기를 나눌 때도 있었고 그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는 A라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들은 B라고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말하는 것을 약간 고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피드백을 굉장히 심도 있고 굉장히 자세하게 해주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선생님들도 서로 피드백 해주실 때 최대한 자세하게 피드백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피드백은 스터디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고쳐나가는 거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정보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필요하니까 꼭 심도 있고 자세하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언어적인 요소를 교정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발음은요. 이 나무젓가락을 여기 사이에 끼는 거예요. 유명한 방법 있죠? 그래서 발음 연습을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는 가장 좋은 건 스터디원의 피드백 받기예요. 속도는 영상을 찍어서 봐도 저는 제 스스로의 속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적당한 속도가 무엇인지 좀 감이 안 잡힐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스터디원의 도움을 받아서 속도를 맞춰가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음성과 톤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한테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적당한 목소리로 말씀하신다면 그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쓸 수 있겠지만 표정에서 언제나 미소 머금고 있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면접관을 볼 때
면접관의 수대로 시선을 분산하는 것도 필요해요. 이때 중요한 거 시선을 보면서 고개 끄덕이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도 안 돼요.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옮겨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이렇게 연습을 해놔야 2차 시험 때도 자연스럽게 옮겨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2차 시험 때 너무 긴장을 해서인지 누구나 긴장을 하셨을 거예요. 긴장을 해서인지 저를 보고 웃는 평가사님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계신 평가사님 이런 평가사님들한테만 시선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막 이렇게 무섭게 쳐다보고 있는 선생님들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선을 자연스럽게 돌리는 방법도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선생님들께서 면접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점이나 더 알아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창으로 조금씩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컨텐츠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